오늘은 제가 최근에 느끼는 건데 제가 일을 안 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영어를 사용할 일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동남아에 내 여행 다녔을 때가 영어 훨씬 더 많이 사용해요. 근데 지금 여기 살다 보니까 영어 쓸 일이 없어. 맨날 한국말만 해. 그만큼 이 한국 사회가 큰 것도 있고 내 생활 때문에도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일을 하게 되면 영어를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영어가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는 영어에 대한 약간 불안감이 조금은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실제로 오고 나니까 어떻게 좀 다른지 그게 알고 싶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일하면서 영어가 얼만큼 중요한지를 사실 오지 않은 사람 잘 못 느끼니까 어느 정도 중요한지 각자 좀 일하는 분야가 좀 다르니까 얘기를 해줬으면 해요. 저는 이제 용접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저도 처음에는 단일 용접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군가가 치부를 해주고 용접 때거리를 만들어주면은 머리 쳐박고 용접만 하면 되니까 닥치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영어가 필요 없겠다,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시간이 이제 흐름에 따라서 용접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호주 사회에서 요구하는 게 용접을 하기 위한 그 제작, 그 다음에 도면 보고 재단 해가지고 다 같이 해야 되더라고요. 지금 이제 샵에서 일하는데 캐주얼로 처음에 할 때는 잠깐 용접 때거리가 많아서 이제 닥치고 용접만 했는데, 지금 상황은 내가 한 파트를 맡아가지고 아예 드로잉을 보고 재단을 해가지고 치부 용접까지 모든 마감 처리까지 혼자 다 해야 되니까,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이렇게 많이 용어를 해야 될 줄은 몰랐는데, 문제점이 생기거나 질문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도면대로 만들어갈 때 제작 상황이 안 되면은 QC들이랑 얘기도 해야 되고 매니저랑도 협의도 해가지고 또 다른 방향을 바꾸게 되니까 영어가 생각보다는 많이 필요하고 일에 관한 용어들도 많이 알아야 되고. 지금 그럼 다니는 데는 한국 사람 있어요? 한국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죠. 네. 그럼 자연스럽게 영어로 소통할 수밖에 없네요. 거기에 이제 뭐 이태리부터 그 다음에 중국 사람, 인도,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호주 사람, 레바논, 다 여기 완벽한 영어를 구사한 사람이 다 있는데, 그분들의 발음이 조금 제가 알아듣기는 조금은 이제 힘든데, 그분들은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상황은 아마 내 영어 실력이 모자라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럼 대영이는 그 일하는 데서 영어 얼마큼 사용해? 저는 이제 손님들한테 이제 물건 나가야 되니까 다 영어로 쓰는데, 다 기본적인 그냥 쓰는 영어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타일 웨어하우스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뭐 타일에 필요한 뭐 자재들 있잖아요. 뭐 실리콘이라든지 뭐 글루, 그라우트, 아니면 뭐 앵글 같은 거, 그런 건 처음에 당연히 모르죠. 아예 타일 쪽에 아예 관련이 없어가지고 이런 뭐 자재 이름이라든지 엄청 다양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외우기만 하면은 다 이제 손님들 뭐 줘, 이거 줘, 아니면 손님들이 영수증을 받으면은 저희가 그 영수증을 보고 나가야 돼요. 그 손님들이 주문한 거를 거기에 맞춰서 줘야 되는데, 그거를 다 볼 줄 알아야 또 손님들이랑 또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 뭐 이거 왜 안 줬어? 그럼 뭐 내가 그거 뭐가 필요해? 그거 그럼 내가 갖다 줄게. 근데 다 쓰는, 항상 레퍼토리가 그거에 있는 다 용어들로만 얘기해가지고 영어만 쓰면 붙이면 돼요. 알면, 영어만 알면, 네, 용어 말고 그 기본적인 건 뭐 언제 누구 먼저 줄 거야? 지금 바쁜데 내가 나중에 너한테 가져다 줄게. 그리고 뭐 그 뒤에 이제 그냥 기본적인 것들, 뭐 그 용어들이 뭐 글루 주세요, 뭐 그라우트 주세요, 몇 개 필요해, 내가 갖다 줄게. 뭐 그런 거 말고는 뭐 영어를 잘해서 뭐 일을 뭐 잘한다 못한다, 그런 건 그게 아니네. 아니라 뭐 그냥 기본적인 용어들만 알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쓰는 일적으로 그냥 쓰는 것만 쓰게 돼 있어서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손님들이 다양하니까 알아듣는 데는 큰 그게 없네. 못 알아들으면 이제 한 두세 번 물어봐야죠.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뭐 그냥, 근데 저희는 이제 영수증을 보고 이제 나가서 바쁠 때는 이제 그냥 서로 이제 말로 하는데,
대부분 이제 저희는 영수증을 봐가지고 거기 다 영어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제 물건 나가고 손님들한테 문제 없냐고 더블 체크 해달라고. 그럼 또 다시 보고 이상 없으면 또 내일 또 인사하고 눈 인사하고 또 그럼 또 친해져가지고 또 이제 뭐 농담 따먹기도 한 번씩 하고. 그래서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런 이제 일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영어가 좀 많이 늘 것 같아? 그렇죠. 아무래도 좀 거기에 좀 녹아 내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또 근육이 풀린다 해야 되나? 그럼 이제 말랑말랑해지니까 바로 이렇게 스물스물하게 자연스럽게 또 이제 대화가 또 오고 가고 실력도 어느 정도 또 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외국인 친구들 만날 때도 처음에 왔을 때랑 지금이랑 이제 좀 어느 정도 얘기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많이는 안 늘었는데 지금 뭐 한 달 일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올라간 것 같긴 해요. 뭐 번역기 뭐 이렇게 킬 일은 예전에 어느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뭐 번역기 사용 안 하고 안 하려고 대화하고. 그럼 어때요? 우리 형님은 늙고 이래 이 생활을 하면 많이 늘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네, 제가 이제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장을 머리에서 만들어내가지고 내뱉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이제 조금 그 속에 있다 보니까 한 번씩 나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반사적으로 내가 나오는 그런 경험을 몇 번씩 했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그 쉬운 단어고 항상 쓰는 용어지만은 무의식적으로 그런 게 몇 번씩 튀어나오더라고. 밥 먹다가 얘기할 때도 그렇고 그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생각이 아니라 그냥 무의식적으로 탁탁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런 거를 볼 때는 이게 영어를 하는 게 뭐 유창하게 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그 기본적인 단어와 내가 접할 수 있는 그 상황 내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몸에 익혀 나가다 보면은 나중에 다른 표현도 또 쓰고 하다 보면은 기본으로부터 이렇게 출발하면은 나중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몸에 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두 사람은 그래도 이제 어떻게 외국인들과 같이 일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과 같이가 아니라. 근데 여기 호주에 와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일을 하지만 실제로 한국 사람들과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도 있고. 그 영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일을 하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저도 이제 세컨자 이제 또 거기도 한인자회니까 아직 시작 안 했는데. 그래 주로 이제 대화하는 거는 주인들과 얘기하게 되면 한국말로 하게 그렇죠. 되고. 그러겠죠. 근데 이제 서빙을 보면 이제 손님들과 얘기해야 되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 여기서 한국에서 말하는 노가다의 데모도를 따라 나가게 되면 쓸 일이 실제로 그렇죠. 쓸 일이 필요 없죠. 없어요. 나도 따라가 봤는데 데모도가 뭔가를 소통을 그 고객들과 소통할 일이 없어. 따라가서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그죠? 영어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일은 가능한 게 여기 나라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실제로 한국 분들 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제법 많이 있잖아요. 많죠. 그리고 나는 보면은 이제 일할 때도 똑같은 말 계속 사용할 것 같아. 이게 조금 맞아요. 내가 막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이 친구하고 옆에 있는 외국인 친구하고 농담으로 계속 얘기를 주고받지 않는 한은 계속 이제 그게 반복되는 직장에서는 반복되는 용어를 계속 사용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도면이 프로젝트가 또 바뀌고 하니까 재질도 바뀌고 그다음에 그 만드는 제작 제품이 바뀌고 이러니까 이걸 물어보려면 내가 표현을 어떻게 물어봐야 될까 모르는 단어도 많고 그러니까는 저는 새로 알아지는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지시를 받는 입장보다도 내가 거의 동등한 입장에서 내가 만들어 나가야 되니까 QC랑 그다음 매니저랑 모르면 내가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도면 이게 이런데 협의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디스커션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는 저는 이렇게 좀 많이 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여가 생활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이제 주말이 되거나 하게 되면 이제 일부러 좀 친구를 만들려고 나가고 있잖아요. 그때는 어때요? 영어를 사용할 일이 있어요? 대부분 저는 영어를 쓰죠. 외국인 친구들이니까. 거의 한 만나면은 한국말 쓸 일이 없죠. 근데 지금 열심히 이제 많이 다녔잖아요. 일부러라도 다녔는데 그러면은 그런 친구들을 만나서 좀 친구를 만들고
또 대화를 하고 하면서 이런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많이 늘 거라는 느낌이 와요. 그럼요. 당연하죠. 100%. 근데 몸이 안 따라줘요. 몸이 안 따라주다니. 네. 젊은데 지금 20대가 몸이 안 따라주다니. 너무 형님도 알다시피 제가 일주일에 거의 8일을 맨날 돌아다니잖아요. 아 근데 이게 노는 것도 힘들고 얘들 만나는 거 지금 너무 지쳐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평일에 투잡을 뛰고 주말에 이제 완전 이제 벌어둔 그걸로 조금 또 풍족한 주말 삶을 보내기 위해서 그 친구는 더 재밌는 추억을 또 만들고자. 그러면 여기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뭐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영어죠. 영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차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해봐요? 저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근데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필요하진 않아요. 그리고 아직 또 저한테. 실제로 시티에 나갈 때는 차 가지고 가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 주차하기도 그렇고 까다롭고. 그렇고 음주운전도 그렇죠. 여기 엄청난 페널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크게 필요 없네. 근데 여가 생활할 때 어때요? 나이대가 그래서 그런지 외국 사람을 좀 만나기는 힘드니까 저는 이제 뭐 힘들어 만나면 되지. 만나면 되는데 이제 직장에 있는 그 동생들이나 동료들 불러내갖고 한 번씩 만나고 했는데 그때는 영어를 좀 쓰지만 대부분 저는 이제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니까 그 주말에는 쉬고 이러니까 여가 생활은 따로 없고 교회 다니시잖아요. 교회에서는 한국 교회 다니니까 영어 쓸 일이 없고 네. 또 가끔씩 내하고 밥 먹으러 가고 그러면 내랑 한국말로 하지 영어로 사용 안 하잖아. 회사에서는 쓰고 네. 여가 시간에는 한국말에 충실하고 본국의 연애에 충실하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안 온 사람들은 약간 걱정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보면은 영어를 못해도 여기 와서 일은 할 수 있다.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많이 한정되죠. 일의 특성상 지시를 받는 일들은 뭐 이게 손짓 발짓하고 짧은 일 하면은 별 필요 없이 할 수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노동 일인데 지시받는 일들은 데모도 같은 조공 헬파 이런 일들은 영어가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거기서 올라갈 경우에는 동등한 입장이 돼야 되니까 그때는 영어가 돼야 되고 영어를 못해도 될 것 같아요. 일만 한다고 하면. 그래서 저도 이제 들은 얘기라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기 와서 영어를 몰라도 일은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 나중에 오래 살려고 하거나 또는 아니면 더 높은 수익이 필요하거나 또 영주권을 따려고 하면 영어가 절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해서 그냥 여기 와서 처음 일 시작하는 데는 사실은 영어가 좀 못해도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영어 잘하는 만큼 기회는 훨씬 더 많잖아요. 네. 그리고 일상생활 하는데 또 그렇게 또 영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 한국 사회가 이 나라의 호주에 엄청 크더라고. 나는 이제 베트남 다낭에 뭐 경기도 다낭시라고 해서 거기에 진짜 뭐죠 한국말만 해도 살아간다 막 이런 농담들이 있는데 근데 난 여기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훨씬 더 거의 뭐 영어 거의 사용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이런 한국 커뮤니티가 엄청 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중국 사람 커뮤니티가 훨씬 더 크고 요즘 인도도 많다고 하던데 각종 언어들이 많이 들리고 하니까 오히려 여기 주위에는 진짜 영어를 듣는 것보다 각 나라의 언어를 듣는 게 훨씬 더 거리 다니면서 흔할 정도로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일이 아니고서는 뭐 일마저 만약에 또 한국 사람들이 일한다 그러면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10년 있어도 완전, 영어 못한다는 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 의미가 없죠. 그죠. 여기 와서 산다고 해서 영어 잘하는 건 절대 아니죠. 아니고 내가 영어를 잘하려면 각자 사실 두 분도 다 지금 직장을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여기서도 노력 안 하면 맨날 쓰던 용어만 쓰게 되죠. 그렇죠.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를 잘하려는 노력을 해야만 되죠, 그죠? 제일 좋은 게 둘 다 총각이라서 지금 여친 구하면 제일 빠르지 않나요? 그럼요. 영어를 하나 외국인 여친을 만들 의향이 있어요. 저는 항상 형님들한테 말씀드리고 계속
찾는 중입니다. 항상 네, 항상 호주 본토. 네, 항상 주말마다 호주 혼자 저는 펍 다니기 때문에 항상 딱 레이더가 켜져 있습니다. 네, 호주 본토여서는 저는 교포 2세 원어민 교포 2세를 만나. 한국말을 잘 못하는 예, 한국인. 박찬호 같은 발음, 박찬호 같은 교포 2세를 만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영어로 쓰면 되니까. 힘들고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여기 오기 전에 고민하는 게 그거일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 기술도 기술이지만 내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야 가서 호주 영어 사용하는 나라에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살 수 있는 데는 별로 힘들진 않다. 근데 제가 영어를 잘한다, 그다음에 영어를 유창하게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거는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거든요. 네.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여기에 온 지 한 5년 된 용접사를 만난 적이 있어요. 네. 20살에 와가지고 25년 동안 여기서 호주에 잔패가 묵은 사람을 제가 처음 만나가지고 술 한잔 한 적이 있는데 술 한잔 하면서 전화를 그 사람이 이제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게 영어는 저렇게 해야 된다. 영어를 유창하게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 정말 쉬운 단어 가지고 하는데 자기 원하는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 이탈리아 사장이랑 얘기하는데 술 취해가지고 하는데 그 완전 못 배운 티도 나고 발음도 뭐 콩글리시 그런데도 진짜 술 취해갖고도 할 얘기 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느낀 게 유창한 단어와 뭐 많은 공부와 뭐 그런 게 아니라 쉬운 단어와 자주 쓰는 용어 가지고 자기 의사 표현을 전부 다 하는 걸 보고 지금 제가 잘하고자 하는,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영어는 뭐냐면 바로 저거다. 서스럼없이 그냥 다 아는데 그 쉬운 단어 가지고 내도 다 듣는데 그걸 자기 표현을 전부 다 하더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완전 몸에 익어서 나오는 그런 느낌. 저는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그 기본 틀 안에서 쉬운 용어를 가지고 매일 쓰는 거지만은 거기서 조금씩 확장해 나가되 쉽게 쉬운 단어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는 게 영어를 잘하는 길이 아닌가. 뭐 공부를 여기서 와서 또 공부를 많이 하고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게 옳은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그때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겠죠. 그런 쪽으로는 발달하고. 네. 그래서 공부를 특별히 해야 되는 것보다도 그 상황에 노출이 자꾸 돼야 된다. 그래서 몸에 익혀야 된다. 운동처럼. 저는 언어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도 커피숍에서 좀 놀란 게 우리 한국인 할머니가 일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 우리가 딱 들으면 한국식 영어 발음을 하시는데 소통 잘 하고 네. 하시더라고요. 내한테는 너무 클리어하게 들려가지고 근데 저렇게 해도 의사소통이 다 되는구나.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어요. 듣는 게 중요하니까. 제대로 들릴 수 있으면 내가 내 발음대로 이렇게 네. 상대방에게 내 의사를 잘 전달하면 되니까. 영어 소통하는 데 의미를 두고 쉬운 거를 내 거로 만들어가지고 몸에 익히기 중요하지. 남들처럼 그렇게 뭐 발음, 뭐 유창성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서바이벌은 그게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영어 교육은 제대로 받았잖아요. 예. 근데 그걸 표현 안 해봐서 모르니까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여기서 사실은 일자리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용기를 내서 와도 될까요? 젊은 사람들은 난 무조건 된다 생각해.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사람마다 또 다를 것 같아서 이게 성향이 어느 정도 이제 외향적이고 좀 긍정적인 사람들은 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 이제 소극적이신 분들이 만약에 오시면은 이게 내가 해보려고 왔는데 또 이제 막 소통이 안 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좀 무시하는 경향이 당연히 있죠. 왜냐면 소통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또 이제 느끼고 혼자서 또 왜 나는 여기 있지, 영어도 안 되는데 영어 하려고 했는데 왜 이 사람들 또 안 받아주지? 또 이렇게 또 딥하게 또 들어가 버리면은 어쩔 수 없이 또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짐을 꾸리고 있게 될 것 같기도 해서 약간 주눅이 들어가지고. 네, 그렇죠. 그게 못 버티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커뮤니케이션 보면은 이렇게 못 버티고 한 두세 달 하고 막 돌아가시는 워홀러들 분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거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어리다고 젊다고 해서 이렇게 막 다 똑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도전 정신이 그렇죠. 있는 건 아니다. 네, 그렇죠. 성향, 외향적인 성향.
생각 안 하고 내뱉는 성향. 그것도 그렇지만 좀 버티면 또 자기 나름대로 다 이렇게 버틸 수 있는데 빨리 좀 성향 빨리 또 판단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난 내가 좀 이렇게 그런 성향이 아니거든. 막 이렇게 나서거나 막 그런 성격이 아닌데도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게 그 성격대로 또 이렇게 알아가는데 너무 빨리 포기 안 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주눅이 들긴 주눅이 들지 사실 언어를 잘 못하면. 오늘 언어를 잘 못해도 여기 호주에서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그죠? 이 정보들이. 그렇지만 이제 아예 안 와보신 분들에게는 조금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